남았으니까 시간 되면 보시고 이따가 한번 살짝 한번 훑어볼까요? 같이 뭐가 좋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약간 그 심화반 멘토님들이 보고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찍어서 같이 봤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그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키워드는 사실 필요 없어요. 키워드는 어차피 외워지니까, 키워드는 그냥 외워지니까 상관없고, 키워드 말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음. 먼저 그리고 일정도 그렇고, 뭐 오늘 아까 뭐 총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은 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2시부터 뭐 총평을 시작해서 보통 5시 반? 한 6시까지는 총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썰을 풀었는데, 도메인 특강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보통 2시에서 아마 3시 20분까지 총평을 하고, 그리고 3시 30분부터 이제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 다음에 진행되는 도메인,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에 인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통계 쪽을 강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총평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고 도메인이 좀 별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해보고 좀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정할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총평이 사실 지금 제가 목차 좀 설명하고 뭐 일정 정도 설명하고 하면 실제 제가 이거 주간모의사 강의하는 시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0분? 많으면 40분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40분은 키워드만 읽고 와도 우리가 총 19문제인데 키워드만 읽으면 2분씩만 하면은 총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지 그냥 이분에 털지 아니면은 그냥 괜찮다. 나는 지금 보통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들이 1교시 하지 말고 그럼 1교시랑 2교시랑 띄엄띄엄 하자. 이번에는 2교시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러면 이번에 2교시 하겠다. 그래서 1교시형, 2교시형을 번갈아가면서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끝나고 도메인 특강 끝나고 이제 남은 총평을 진행하느냐. 근데 이때는 집에 갈 사람 가고, 이거는 집에 갈 사람 가고, 집에 갈 사람 가고 남아있을 사람 남아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느냐. 이게 1번, 2번, 아마 다음 주부터 정해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4번은 내 맘대로 하고 녹화를 할까? 녹화를 미리 해서 이제 그 끝날 때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만 토픽을 돌려보는 거,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사실 근데 녹화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 저는 녹화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있고, 녹화해서 뭐 이런 것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안 봐. 공짜라서 그런지 안 보는 것 같아요. 돈 내고 보면 보는데, 공짜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내고 보면 보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주간모서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5 나옵니다. 5. 유튜브 올려 조회수 5 나오고 많이 나오면 7 나오고 10이 안 넘어. 그래서 어떻게 10이 안 넘지? 내가 3번 보는데. 아니, 당연 아니.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저는 어, 제가 좋은 거는 뭐 어떤 게 좋아요? 혹시 1번인데 그냥 살짝 맛만 보고 가자. 키워드만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한 명. 1번이 그냥 살짝 그 맛만 보고 가자. 키워드 뭐고 개념 뭐고 딱 그저 전체만 다 숫자 살짝 숫자가 1번. 쉬고 있네. 네. 5명. 그리고 1, 2교시 번갈아서 하자. 좀 깊게. 없네. 1명, 2명. 그리고 3번. 끝나고 하자. 5명.
녹화도 있어? 녹화. 음, 녹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안 되는데? 원래 요즘은 소수의 의견을 따라 내 맘대로 그러면? 아, 제가 알아서?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아, 그러면 뭐. 한번 번갈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 그렇다. 그거 괜찮다. 한 번은 녹화도 해보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1, 2, 3번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1, 2, 3번을 다 한 번 해보고, 한번 평을 들어보고 어떤 게 좋은가. 녹화는 했는데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까 누가 그랬어. 시험 보고 나서는 졸라 궁금한데 집에 가면 하나도 궁금하지 않대. 그냥 리셋되는 거지. 집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게 오늘 하고 하루 종일 1번을 하고 2번 녹화? 녹화를 제공해달라. 아, 네. 어질어질하다. 3번 하자, 3번. 같이 죽어야지.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나만 힘들 수 없잖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요즘에. 실패한다고 죽을 것 같아. 어? 문제. 아, 문제? 나도 그런 날 있어야지. 너무 고마운 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해. 점점, 이게 한 3주 됐는데 1주 차는 진짜 많이 했는데 점점 사람들도 안 올리고. 근데 그 나중에서 뭐야? 화수목 계속 돌아가는. 그렇죠. 월화수목. 저는 근데 뭐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 채점도 불가능하고. 채점은 하지 않죠. 채점 같은 건 안 하고. 채, 멘트만 달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필사할 때를 조금 한 문제씩 정해서, 필사 한 문제 정해서, 이거를 필사한 사람들은 다 같이 쓰는 거, 동일한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코멘트를 보고서 아니면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뭐가 더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해야죠. 필사할 사람들은 5개.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사를 한 다음에 월요일 날 필사한 걸 다시 개선해서 화요일 날 필사하고 다음에 수요일 날 필사하고. 이것도 아니 저는 뭐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총평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총평은 그런 식으로 쭉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네 일정은 지금은 오늘은 소공 돌아가죠. 소공 돌아가서 아마 저하고 조성준 공간반의 조성준 기사님이 통계 쪽 강의할 거고 아마 통계 쪽 하는 사람들은 통계 쪽은 이제 205호로 옮기실 거예요. 갈 때 통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방을 조금 정리를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반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짐만 조금 가방에 넣어주고 가방만 좀 옆으로 두시고 다시 그 사람 갈 거니까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통계 듣는 사람들만 가방을 좀 싸서 좀 옆에 가세에 두면 사람들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고 해야 되니까 아마 205호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공지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갈 거니까 그 자리를 조금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라서 아마 제가 이따 끝날 때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그래서 이날통 인공지능 보안 알고리즘 인공지능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다음 주는 이게 또 연합 모의고사가 있고 이제 아마 KPC 쓰기 특강이 한번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기존에 한번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쓰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쓰기를 그러니까 아까 누구지? 이번에 합격하신 사람 있잖아요. 김용훈인가 공간반에 김용훈인가 이용훈. 그래서 그분한테 누가 같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달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뭐가 좋았는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분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량이랑 답안지 디자인, 품질이 제일 중요했다. 어차피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많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출장 갔기 때문에 출장 가 있어서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키워드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답안지 품질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음? 음. 아,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무리한 부탁이. 아, 그래요? 그 학습자 있잖아요. 1교시나 2교시나 이런 거 본인이 쓴 거를 혹시 생각해내가지고 한 몇 문제 더 아, 이거 그럼 무리한 부탁이네요, 그러면. 멘토가 이종하시는 1교시를 가져와서 냈더라고요. 네, 이종하고요. 그리고 걔가 우리 반도 아니고 우리 반이면 제가 조지면서 우리 반이면 조지면서 면접 끝나고 지금 면접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걔네들. 근데 그 친구는 응용이기 때문에 다르고요. 저는 그 정숙님이 합격하면 꼭 해주세요. 면접 준비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 막 면접 준비하느라 밤새고 있는데 합격해보십시오. 밤새나 안 새나. 그리고 아마 쓰기 특강이 있으니까 이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일정은 오늘 좀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는 카페에 다시 업데이트 시킬게요. 업데이트 시킬 테니까.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 22일 날 토요일. 그때 해봤죠. 그때 누구지? 막 치킨 쿠폰 받고 막 그럴 때.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그래서 일정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카페에 있는 대로 뭐 한다 아니면은 그 멘토님들이 거기 과제 올리자 다음 주 뭐 합니다 하니까 그거 일정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너무 미래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주 한 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 답안 1등 답안 잠깐 볼게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좋은 부분만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한 건 자기는 이 그림 진짜 싫어한다. 근데 네, 이 그림 되게 싫어한다. 근데 뭐 이 정도 그렇겠죠. 근데 이 그림 진짜 싫어하는데 위아래 여백에다가 키워드를 다 쓰니까 되게 이게 없어 보이지 않더라. 흔히 아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쓰면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쓰니까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비어 보이지도 않더라라고 이 그림을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 절차가 이건가요? 이거 거예요. 이거 했는데 여기에도 키워드가 있어서 뭔가 여백이 채워지면서 키워드가 있으니까 꽉 차 보이고 없어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 뭐냐면 자기는 이규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규성의 두 칸에 한 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왕님이 이렇게 쓰니까 이게 되게 꽉 차 보이고 뭔가 있어 보였다라고 저는 세 개를 들었어요. 세 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왕님? 그래요? 같이 보죠 한번. 저도 못 봐가지고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볼게요. 사실 여기는 뭐 그런 거죠. 뭐 여기는 1교시 말고 아마 2교시 문제겠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아마 이게 톡방에 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럼 나쁘지 않죠. 이거 그리고 또 뭐 꽉 차 보이니까 만약에 이게 위에 있는 박스가 커버리면 진짜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박스가 작고 밑에다가 키워드를 뭔가 설명을 하니까 뭔가 꽉 차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을 거고. 그리고 이건만 남았네.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진짜 비어 보여요. 이게 없으면. 근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랑 아마 여기랑 여기가 실제 키워드가 아니었지라도 뭔가 텍스트가 들어가면 꽉 차 보이니까 이런 건 개판이죠,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면은 애들 손가락상으로 왼손으로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어, 나는. 이런 건 좀 아니긴 한데, 근데 개념은 이해하니까. 개념은 최적화된 선을 따라서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해서 넘어가고 이건 너무 더가 돼, 이거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것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윤석규와 내가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네. 똑같은 남인데 똑같은 점수야. 기분 나빠. 그래요? 6점? 6점? 똑같은 점수 6점인데요? 이상하시네. 저렇게 똑같이 썼다고 생각해도 6점.
5.5, 5.8만 발견하는데. 아, 근데 진짜 내가 약간 이따 제가 어제 3년 만에 모의고사 채점했습니다. 3년 만에 진짜. 근데 모의고사 채점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볼 게 없고 이것도 볼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많이 볼 때 이거 그냥 보지도 않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제가 만약에 채점을 오케이, 굿 하는 거는 이런 건 오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래서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대부분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기분 나쁘니까 웬만하면 못 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다. 이런 것도 뭐 그런 거죠. 음이죠, 이것도 음이고. 그리고 이것도 뭐 굿은 아니죠. 아마 이것도 아마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답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키워드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것도 뭐 잠시만요. 아, 이건 제가 채점한 거네요. 슈퍼앱. 그거네요. 슈퍼앱? 아, 이거 아니고요. 아, 이거 이런 느낌인 거겠죠. 이것도 아마 여기저기 아기자기하게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뭔가 비어 보이지 않은 느낌? 이거는 진짜 이거를 잘 그린 사람 진짜 없어요. 이것도 별로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론데.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이걸 6줄로 그리면 망해요. 이걸 6줄로 그리면 망하고 그날 다섯 줄이니 근데 여기가 비잖아, 여기가. 근데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공간이 훨씬 더 적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랑 여기랑 더 평행이잖아,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별로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건 좀 깔끔하다. 이것도 별로고. 아까 이게 1교시 했던 거, 이거는 아까 6줄이고, 아까 그건 5줄인 거죠. 근데 5줄이 훨씬 더 깔끔하네요. 6줄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없어 보이는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템플릿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은데, 됐네, 볼 게 없네, 이제. 근데 뭔가 글씨가 확실히 많아. 근데 쟤는 키워드가 많아요. 쟤는. 쟤는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 그 여왕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그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키워드를 일단 많이 알아요. 그림만 연습하면 진짜 더 깔끔해질 텐데 그림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지가 잘난 그 키워드 많이 아는 걸 아니까 그림 연습을 안 해요. 근데 그림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할 텐데 이거 봐 안 이쁘잖아. 지저분하지. 그러니까요.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백은 없어요. 여백은 없게 만들더라고. 여백은 없게 만들고 끝. 그렇죠. 이거 봐 그냥 다 주구리주구리 다 이런 식이야 다. 싹 다 이런 식이야. 싹 다 주구리. 이게 근데 그나마 키워드와 글씨가 받쳐주니까 이 정도 쓴 거지. 키워드 글씨가 근데 키워드도 없고 글씨도 없는 이렇게 쓰면 이제 완전 나가리죠. 나가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지양을 합니다. 웬만하면 지양을 하고 저 친구도 이제 그 영화도 좀 도식화를 해서 좀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의 답안인지 지원이 빡셀 수 있지. 근데 이게 아까 전 내가 채점을 하는데 아까 전 이교시 형 모의 그때 제가 낸 게 AI 앱 그냥 안 빡쳐요. AI 슈퍼 앱이랑 그 GPU가 하나 두 개 더 냈는데 하나는 다 funde 펜토셀
펜토스이랑 합성 데이터. 근데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GPU에서 문제였던 게 GPU가 뭐 AI 로드에서 GPU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필요성. 근데 사람들이 필요성이 아니라 GPU 역할. 그러니까 만약에 목차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역할이나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GPU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 아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를 따라가야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을 못해. 아, 얘는 안 썼구나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똑같이 쓴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필요한 이유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그걸 따라가면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GPU하고 GPU, CPU를 비교 썼어요. 근데 거꾸로 쓴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저 진짜 좋았어요. 채점할 때. 왜냐하면 각각 뒤에 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안 보고 넘어가. 어차피 그러면 12점, 12점, 12.5. 거꾸로 썼는데 어떻게 채점을 해요?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채점할 때 많아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물어본 대로 GPU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GPU 항목인데 갑자기 여기에 막 CPU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완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본 대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4단락. 4단락을 보는 게 어떻게 보냐면 4단락은 제일 중요한 게 목차더라고요. 목차. 같이 물어봤는 사람들 같이 목차 왜냐면 4단락까지 볼 여유가 없더라고. 4단락까지 뭔가 내용이 뭐가 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4단락을 어떻게 목차를 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목차를 뭐 고려사항 이런 거 말고 이거에 특화된 표준이나 더 딥한 기술들을 들어가야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목차가 들어가야지만 그럼 이거 보고서 굿 하고 넘어가지. 내용 안 봐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단락 목차는 꼭 있어 보이게 작성을 하자. 진짜 그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소설. 아까 소설 제가 낸 게 네, 이거 슈퍼앱이죠, 이거. 이거 채점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슈퍼앱에서 느낀 거는 1단락에다가 뭔가 임팩트를 줘야 2, 3단락까지 읽을 수 있는 기분이 생기구나. 1단락에다가 그냥 뭐 AI 슈퍼앱이 등장한 배경 이렇게 쓰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와닿지가 않고 뒤에 보기가 싫어 별로. 1단락에서 뭔가 있어빌리티하게 써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락을 키워드가 있는 답안은 상관없어요. 키워드가 있는 답안은 절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소설이 있는 답안 같은 경우는 1단락을 좀 더 그럴듯하게 뭐 키워드나 다른 진짜 무슨 동향, 배경,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를 줘야 뭔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정말 소설은 진짜 그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AI 슈퍼앱이랑 그다음에 AI 기술 그리고 이게 구축 방향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구축 방향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럴듯한 그림만 정도만 있으면 굿. 어떻게 읽어? 그리고 구축 방향을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나도 열심히 찾아서 해설지를 쓰긴 했지만 내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예쁘면 굿. 그럼 나만 그럴까? 모든 사람들 그렇게 채점을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설은 좀 도식 열심히 그리고 그다음에 1단락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되니까. 이게 제가 채점한 느낌인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그리고 제가 정의에다가 키워드 2개 쓰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정의의 키워드 2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2개가 적당해요. 3개는 많아. 그리고 1개는 적어. 근데 내가 이 정의를 진짜 오늘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MDD를 풀어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MDD를 그러니까 여기에 뭐 PSIM, PIM, CIM 이런 것도 2개 정도로 써서 어쨌든 코드 뭐 누구는 아까 지영님이 잘 썼던데 뭐 비즈니스와 개발을 분리해서 PIM, PSM 등을 통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이 정도로 넣으면 오 완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소스 코드를 자동 추출해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애매한 거는 풀었을 자신 없으면 내가 키워드를 알고 있는 이상은 키워드는 꼭 표에만 쓰려고 하지 말고 꼭 정의에도 꼭 2개 정도는 넣어주시면 2개만 넣으세요. 2개만. 하나는 적고 3개는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목차 하나 할까요? 목차만 하나만. 목차 지금 일부러 3개밖에 안 했어요. 한번 3개 나눠주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한번 1번부터 뭐 해볼까? 3개 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7 오케이 해보시죠. 2번 첫 번째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 생각해 보죠. 이상적인 토픽 이상적인 거 3.5페이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1페이지 1단락, 2단락, 3단락 한 다음에 4단락. 이게 3.5페이지 끝.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고려사항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3.5페이지 쓸 수 있으면 이걸 고민해도 되는데 3.5페이지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첫 번째는 가장 베스트가 이거. 그리고 4단락 0.5. 1페이지.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12.5에서 13 가자고요, 이제. 13 가자고. 진짜 이 페이지 가야 됩니다. 가야지 안 그러면은 경쟁력이 요즘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량도 13페이지까지는 좀 채우자. 그리고 특히 1교시형은 어찌어찌 채울 수가 있는데 2교시형이 힘들어요. 2교시형. 근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번은 3.5페이지 쓰고 2번은 3.5페이지 써서 만약 멘탈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3.5, 3.5, 3 하면 총 13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내가 보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3.5페이지를 쓰는 버릇이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제 거의 한 60분에서 65분이 날아가요. 여기서. 그러면 35분 동안 많으면 40분 동안 2문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 잡히겠냐고. 안 잡히지.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그러면 1, 2, 3, 4를 중에서 얘를 그냥 첫 번째 3.5 이게 베스트. 아니 사실 베스트는 1, 2, 3, 4에서 3.5, 3.3 이게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면은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이거를 3페이지로 바꾸고 네, 여기까지 시간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을 조금 시간을 확 늘려 4번 페이지를 진짜 3.5페이지 4페이지를 늘려버리면 시간이 여기서는 쫄려도 되니까 어차피 쫄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 답안지를 보고서 총 분량을 한번 보고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페이지 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용훈이나 그 친구도 다 13.5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관리 합격한 친구들도 친구도. 그러니까 분량은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요즘에는 있지 않을까. 계속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분량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3333 했잖아요. 이제 3333. 3333에서 좀 더 확장해 보시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3.5장 쓰는 데 있어서 어. 그러면 아까 이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목차? 네. 국민 특징 때문에 1, 2, 3 쓰고 4달러를 연속 네. 그 시험이 디테일 네. 그걸 3.5로 만들어요. 그치. 이거는 좀 저는 이제 1달러의 필요, 그러니까 기능 완전 개념 쓰고 그냥 나머지를 풀작시키는 거. 네.
맞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때 ABC로 할게요. ABC 물어봤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아스 파스타스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예전 같은 경우는 두 개 묶어서 그랬잖아요. 이거를 만약 3.5페이지 간다. 3.5페이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1단락에다가 뭐 개요 쓰고 그리고 2, 3, 4에다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단락에다가 A, 2단락에다가 B, 3단락에다가 C, 4에다가 0.5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낫죠, 이게.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보여주면서 실제 이렇게 쓰는 이유도 뭐냐면 저는 개요가 아니라 누구는 여기에 61508, 61508이나 그런 거 썼더라고. 안정성, 필요성. 이게 안정성, 필요성이 뭐가 중요해? 그냥 A, B, C. A 키워드 두 개, B 키워드 두 개, C 키워드. 이것만 보면 사실 끝나잖아. 사실. 이것만 보면 끝 아니야? 우리 A 키워드 뭐 있잖아요. 트리 쓰고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쓰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그러면 3페이지를 안 봐도 되냐 채점자가. 네, 아닌가요? 네. 필요성과 다음. 필요성도 있었어요? 잠시만요. 근데 가나다는 없는데? 가나다에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성을 0.5페이지 써야겠죠. 그러면 필요성은 0.5가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화내서 필요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FTA 필요성도 적어야 되고 FMEA 필요성도 적어야 그런 거예요. 이제 안정성 필요성, 안정성 분석의 필요성이죠. 전체적으로 맞아요. 안정성 분석의 필요성인 거죠. 근데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나 동준님 거 쓰고 몇 명이 그렇게 쓰더라고. 필요성을 쓰더라고. 그래서 왜 필요성을 쓰지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죠. 여기가 이제 필요성이 되겠죠. 무조건 반드시. 반드시 필요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 물론 필요성하고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동준님? 이렇게 못 쓰지. 못 쓰죠. 왜냐면 3.5를 써야 되는데. 못 쓰죠. 제로로 쓰고 2, 3 합치고 4를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3도 썼는데 2, 3 합치고. 합치고 4를 좀 넓게 쓰고 어. 그다음에 나중에 4달러? 사달락을 그림? 사달락을 그거 있어요. 그렇게 쓰면 되죠. 이게 계속 그렇게 고민돼요. 이게 지금 필요성 말고 세 개 물어보는 경우에서는 가장 좋은 건 아까 전에 1번에다가는 몰아서 쓰기, ABC를 몰아 쓰기, 그리고 2번에는 A, 3에는 B, 4에는 C, 이게 0.5, 1, 1이 그게 베스트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3.5페이지 쓰는 사람 한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3.5페이지죠. 근데 3페이지 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3페이지. 그러면 사실 그럼 111만 쓰기에는 이게 뭔가 그렇죠. ABC 111. 저는 이게 싫은 게 뭐냐면 채점하는 사람의 관점이 싫은 게 뭐냐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다 읽어야 돼. 그게 싫어. 아니, 난 잠깐만 보고 넘겨서 빨리빨리 딴 거 채점해야 되는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쭉 읽어야 내가 보고 싶은 키워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아무리 3.5페이지 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는 안 쓰고 저는 무조건 1달락에는 3개 물어보면 무조건 1달락에는 몰아 쓸 것 같아요. 몰아서 네가 궁금한 것들 있잖아. 3페이지까지 읽지 않고 1달락 0.5페이지다가 내가 ABC에서 종합적으로 써줄게. 그 다음에 2번에 3번은 이제 그때 우리 배운 거 아는 대로 빨간색 이거를 2달락하고 3달락 하느냐 아니면은 A를 2달락하고 얘를 3달락 하느냐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4달락은 보통 그런 우리 4달락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현대적인 뭐 STPA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얘 그림 있잖아. ABC의 그림 있으니까 ABC 그림 그려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하고 났는데 일진 어때? 생각이 없어? 씨. 저는 요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일반처럼 전체 전환해보고 1일 쓰는 거 이게 제일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똥손이라니까. 3.5를 쓸 수가 없어. 제가 뭘 써놨는데 응. 이게 시간 모자라서 개발 생활 안 해놨어요. 3.5를 그러니까 계속 써봐. 이제는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3.5. 근데 신기한 거는 쓰면 늘어요. 필력은 쓰면 늘기 때문에 저도 이게 가장 좋아 보여요, 요즘에는. 뭔가 네. 채점 관점에서 보면 네. 공부를 쓴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 네. 구출에 들어갔어요. 1, 2, 3번은 아니고 4번은 제대로 몰라요. 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총분량이 아니고 똑같이 12페이지를 쓰더라도 1, 2, 3번은 3.5장을 써버리고 마지막 4번 잘 모르니까 5장만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분량 면에서 앞에 거가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점수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4번은 그냥 얻어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 18, 아니 17, 뭐 17, 보통 우리가 내려오죠. 18, 17, 16 맞으면 만약 이 페이지 썼어요. 문제 그지 같아, 진짜. 보통은 12점 맞아야 될 거를 한 14점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 페이지를 다 우리가 채점을 3.5페이지면 3.5페이지를 전부 다 읽고 이를 18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 페이지를 다 읽고 주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느 정도 썼겠지. 근데 분량이 좀 적네. 좀 깎지 뭐. 한 13 주지 뭐. 13이나 14 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주는 거지. 뭔가 얘가 맞고 틀리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앞부분은 정확하게 봐. 1페이지 1번부터 1, 2번 정도는 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그 컴플레인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번이 제일 2교시험 같은 경우는 1, 2번이 제일 중요하고 4번은 진짜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4번은 진짜 필요가 없는 하등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제발 소설 쓰잖아? 소설 쓰면 그냥 14점 나와. 절대 14점 나올 수 없는 게. 일단 1번 3.5페이지는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 감각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냐? 당신은 더 안 돼. 왜냐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게 더 안 돼. 더 쫄려서. 사실 쪼렙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러던가 말던가 떨어지면 다시 시험 보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오래 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막 이제 만약에 2문제 남았다? 2문제 남았는데 40분 남았어. 썩 가능? 못 가능? 안 쌉이지 이거는. 절대 못 쌉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3번부터 쓰라니. 근데 지금 만약에 필력이 늘었어. 필력이 늘면 그게 땡큐인 거지. 필력만 늘면. 근데 어쨌든 1번이랑 2번을 잘 쓰는 건 제일 중요해요. 1번, 2번 잘 쓰는 거 중요하고 분량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품질. 미안한 말이지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키워드 얘기 안 하잖아. 키워드는 중요하잖아. 키워드는 나중에 얻어 걸리면 돼. 하나씩 나중에. 키워드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 3번 뭔데요? 방법은 4가지요? 왜? 목차? 그걸 갖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방법은 4가지가 부정객시에 그거 써요. 부정액시지. 그거 말고 저 MDD, DDD, BDD 1교시에 MDD가 나와서 그래. 맞아요. 그러면 테일러링, 절차, 고려사항. 어렵네요. 어렵네, 이거. 이거를 3.5페이지로? 3.5페이지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고려사항 다음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3.5페이지 쓴다고 할 때는 1달러에다가 개요스에서 방법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쓰기도 하지만 전 이게 제일 좋아요. 개요 쓴 다음에 개발 방법론 그리고 여기다가 테일러링. 테일러링에 키워드 몇 개 쓰면 되잖아.
이렇게 방법도 한 3개 정도 쓰고 4개라면 한 3개 정도만 동그랗게 박아놓고 쓰면 그러면 끝까지 안 읽어도 돼. 테일러링이 뭐고 개발 법론도 썼어. 우리 구정객 시에 그냥 뒤에까지 안 읽어도 사실 그 사람들이 구조적, 객체적 다 뭐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인데 뭐 알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에다가는 방법론, 3에다가는 절차, 4에다가는 고려사항. 1등은 뭐 들을 필요 없나? 1등은 갈고 되죠. 이렇게 그 3.5페이지 이렇게 쓸 거고 3페이지다. 3페이지면 당연히 일단락에도 못 쓰겠죠. 그러면 고려사항이 아니죠. 딱 3개잖아, 3개. 하나, 둘, 셋. 3개지, 영인아. 3개죠. 그러면 딱 레이어가 맞지 않아? 이 레이어랑 이 레이어랑? 그러면 1달락에는 개요 쓰고 2달락에는 2에 끌어다 쓰고 얘 3달락. 그 나눠 써야지 어떻게? 4달락은 뭐 고려사항 다음에 뭐 딴 거 쓰면 되지 뭐 아무거나 밀면 되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저거를 사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형님? 부분 4개를 2달러에 쓰겠어요. 그냥 표로 쓰는 거예요. 아니 방법론에다가 표로 쓰면 구정객 시에를 아까 4개지 4개를 20칸이면 5줄씩 쓰게? 개념도 아니 나 패러다임이지 패러다임이고 보통 이게 객, C까지만 써 4개 5개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 아까 정승 누나 말씀 것처럼 여기 1980년,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구조적의 DDD 뭐 DF 이런 거 쓰면 되지. 객체지야. 정보공학이면 DFD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아요?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4개니까 표 4개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딱 한 페이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럴 때는 방법론이 생으로 뭐 부정기하고 찬세 내용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 여기? 포에서 앞에 부분에 방법론이 들어가고 세부사항이 2번째에 들어가요. 몇 수밖에. 원래 그쵸. 가운데. 4개를 세울 건가 이걸 봅니다. 뭐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쓸 게 여기에 구성소가 많잖아. 쓸 게 있으니까. 구정객 시에 쓸 컨텐츠 구정객 시에로만은 털기에는 이게 너무 짜쳐.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DDD부터 시작해서 RDF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체 지향도 많고 대규모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4개 쓰는 것보다 저렇게 나누면 네. 4개? 아까 4칸? 표로 4칸? 아니야. 답답해. 글씨 그냥 고구마 10개 먹었죠. 김치 안 먹고. 고구마. 끝났네요, 벌써 이제. 이제 한 40분 남았어요. 오늘 2교시 한번 해보시죠. 어? 여기 FT 우리가 제일 많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림은 꼭 그려줘야 돼요. 이 그림은 꼭 그려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 똑같은 문제가 2번이 나왔어요.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표준, 항공 표준, 원자력, 의료 이게 물어보는 게 나왔기 때문에 꼭 이거는 4달락에다가는 무조건 하나 그림 정도를 그려주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게 제가 사달라게 그 현대 접기식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네. 저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나을까요? 이게 낫다. 아니죠.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 둘 중에 낫는 거는 전 둘 다 좋은데 이 마지막 간글에 뭘 쓰냐에 따라서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가 판단되는 거죠. 이거에 둘 다 같이 온라인이 되면 상관없어요. 그게 현대적 STPA든 이의 표준 방안이든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TA 제일 중요하죠. FTA는 노년어트 논리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그림 그리고 엔드 오어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야
엔드워어까지 살리고 사실 그냥 이런 이벤트들 여기 탑 이벤트 이런 것들 디테일이 조금 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FTA, 뭐 FMEA 하접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념 정의를 보시면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연역적 그리고 하향식 정상 엔드오어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다 들어가야 채점을 고득점을 받지.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랑 여기는 5월 게이트 이게 뭐냐면 최종 결론이 있잖아요. 여기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 시동 결함이라는 최종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탑 이벤트라고 보면 하위 이벤트부터 하나씩 걸러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서 5어가 있죠. 5어가 있고 엔드가 있지만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엔드는 둘 다 발생을 해야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충전 시스템 고장이야. 그러면 배터리 문제나 연료 문제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구나. 여기 둘 다 같이 발생을 하는구나. 내용적으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엔드랑 5어, 논리 게이트 정도는 하나씩 정도씩 그려줘야지만 사람들이 엔드 5어를 그렸구나.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죠. 이건 그림은. 그리고 FME 같은 경우는 고장 모드라는 게 중요해요. 고장 모드. 고장 모드를 통해서 그 고장 모드의 영향이랑 원인을 파악한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를 위험도를 결정하는 거죠. 항상 제가 설명하는 게 뭐 볼펜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고장 모드를 나열해요. 고장 모드. 예를 들어서 뭐 물컵에 대한 누가 물컵을 만들었어요. 물컵을 만들었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고장이지? 만약에 손잡이가 없다. 뭐 손잡이가 없고 아니 구멍이 없어. 입구가 없어. 입구가 없고 그리고 물이 새.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건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러면 RPN, 그러면 신발건을 분석하면 여기에 RPN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정량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고장 모드, 영향, 원인, 정량적 이렇게 우상우 신발검이라는 둠이 나오는 거예요. 귀상우야? 네, 귀상우. 여기도 이 그림 그려야죠. 여기는 이건 없어도 돼. 이건 없어도 돼요. 왜 없어도 된 줄 알아요? 이게 있으면 그림이 복잡해져. 이거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겠죠. 제가 막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여백주의라고 하겠죠. 여기다가 또 뭐 써야겠죠. 여기다가 텍스트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한 줄로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한 줄로. 그리고 하좁은 나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죠. 이건 뭐니? 어떤 게 좋아?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뭐냐면 여기에 공정 변수라고 하는데 실제 뭐 공장이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변수들을 공정 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공정 변수라고 하고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이 변수들의 상태가 흐르냐, 아까 유압이 좋냐 안 좋냐, 온도가 높냐 낮냐, 이거 높으면 좋은 거야, 안 나쁜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이게 가이드 워드라는 표인데 이 표를 기준으로 그 공정 변수가 이건 좋아, 괜찮아, less, reverse 이렇게 이 값들을 통해서 이것들은 위험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해 정량적으로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하좁입니다. 하좁.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영향평가. 영향평가도 문제가 이게 일단은 민간 시장에 침해한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만들어둔 것들이 정의를 한번 볼게요.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개나소나 민간에서 만드는 것들을 공무에서 만들어버리면 민간 시장에 침해가 되고 또는 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서 만드는 것들을 사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다음에 사전에 조사를 한다. 이로 인해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하고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예산 낭비한다. 뭐 이런 느낌의 민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잘 조심하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제일 중요한 법 조항. 지능법 43조 시행령 35조. 개인적인 영향평가가 아니고 뭐? 개인적 아니지. 개인적 명품 아니지. 소프트웨어지. 아, 어지러워. 아, 개인정보 영상. 아, 피아 33? 네. 이건 안피아 33이고. 이건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43조 시행령 35조. 이 두 개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딱 좋습니다. 앞에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고 자꾸 뒤에 쓰지 말고 리듬문에 쓰세요, 리듬문에. 그 다음에 이 해설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대상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이라는 데서 만들 때 시장의 침해를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실제 이 표가 가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는 괜찮고 여기에 정보자금 출연기관 이런 것들은 조금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쓴 거거든요. 총 7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는 공공기관 아까 위에 국지공이 국지공 여기는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설지에 넣어놨는데 뒤에는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것들이 여기니까 이것들은 한두 개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연했다는 느낌에서 그냥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 그래요? 자치단체 이름도 많고 그리고 저거를 지자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지방청 바뀌었어요? 가이드는 안 나왔. 아니었는데 무슨 없지 무슨 나오고 지방 정부로?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어젠가 최근에 나온 이게 최근이 아니에요. 가이드 나온 게 21년도인가? 21년도인가 가이드 거예요, 아마. 21년도 맞네. 21년도 가이드가 아직 안 바뀌었다. 최근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정확하게 쓰는 게 낫죠. 이게 GPU 나오지 않을까? 그 GPU가 지금 걔네가 우리 GPU 26만 장 지원한대잖아. 26만 장. 그래서 GPU 제가 밀고 있는 토픽인데 지난 뉴스부터. 아 그래요? 근데 지금 GPU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3등이래요. 수면.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데 3등은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중에 3등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책이라고 하면 거의 관련된 업체들, 공공기관 업체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평가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할 때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여기는 체계로 나오는데 조금 헷갈려. 그래서 여기 뒤에 그래서 제가 뒤에 해서 이걸 보면 헷갈릴까 봐 그래서 가이드를 뽑아놨어요. 여기 보면 평가 체계라고 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평가 방법, 평가 절차 이 세 개를 평가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외우기는 좀 어렵지. 이건 어렵긴 한데 어쨌든 혹시나 그래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 유사성, 침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평가 체계 상세 아까 앞에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해설지가 아니라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영향 평가 항목 이건 명확합니다. 항목은 명확한데 이것도 여기 있는 것들은 가이드를 좀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명확한 건 두 개가 명확해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이 두 가지 항목은 명확하고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침해 가능성과 그리고 필요성, 공공성은 똑같은데 이거를 두 개 이렇게 썰로 푼 거를 좀 키워드 형식으로 앞에 뽑은 거라서 이것도 그냥 이것만 명확하게 쓰시면 되죠. 이것만. 일단 이것만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그래서 평가 항목은 어떻게 이 공공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침해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해? 그리고 니네가 그 소프트웨어 공공성을 보장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도 뒤에 가이드를 뽑아놨는데 그래서 실제 민간 침해 가능성 없음, 있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한다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실제 시장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 판정 등급에 대한 표예요. 이게 표라서 이런 느낌으로 표를 마지막 4단락에 찍어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뭐 필요 없습니다. 자꾸 한숨 누구야? 동원님이세요? 예. 괜찮습니다. 동원님 하셔도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 말한 우리가 개발 방법론이 있고, 이것도 문제 내다가 한참 안 냈는데, 개발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방법론에는 처음에는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나오는 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나와요. SDLC라고 나오죠. 생명주기. 이거는 개발을 할 때, 개발이 아니라 실제 모든 시스템을 만들 때 시스템의 요구 분석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서 끝까지 개발까지 유지보수까지 전체를 SDLC라고 합니다. 그래서 SDLC에서 나온 절차가 뭐 요설 구태율하고 요구사항 설계 분석 테스트인데 이 SDLC의 키워드가 폭풍나발이죠. 폭풍나발이죠. 닥쳐. 그래서 폭포수, 프로토타입,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폭포수로 만들 것이냐, 프로토타입에서 만들 것이냐, 나선형 똥옷돌을 만들 것이냐.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구정객시가 아니라 여기 요설 구태 구현에서 개발 방법론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고 해서 나온 게 구정객시입니다. 구정객시 여기. 구정객시에. 이것들은 이제 알아서 쓰십시오. 구정객시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해설지는 잘 써있더라고. 이거 해설지 보니까 해설지 잠깐 보고 오시죠. 여기에 개발방법 구정객시에 쓰고 마지막에 여기에 민첩한 대응의 개발 방법론 또 이렇게 쓰니까 우와 저는 해설지 보고 감동 별로 안 하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기 두 가지 딱딱 쓰니까 일반적인 거 그리고 뭐 애자일 관점에서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ADD, CDD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AIDD도 쓰지. 요즘에 AIDD 엄청 핫한 거 알아? 짐 싸고 나오면 돼요. 모델은 뭐 있어요? 폭풍나반? 그게 SDC. SDC에서 모델이고 내가 방금 처음에 그게 헷갈렸어. 이제 안 헷갈려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테일러링도 103에 한번 나왔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특히나 그 개발 프로젝트 할 때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에서 다 외울 필요 없고 뭐 프로젝트 정의하고 이게 사실 정의를 한번 보면 정의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규모, 복잡도 등에 맞게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절차나 산출물 역할 등을 조정하거나 나한테 맞게 테일러링이나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테일러링이라고 많이 하죠. 테일러링.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게 상위 수준, 세부, 그리고 문서화. 이 문서화를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대부분은 기사들은. 상위, 세부, 문서. 앞에 있는 정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있으나 마나인데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세부
세부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그 테일러에 대한 문서화를 한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세스를 구성한 다음에 효율성과 품질을 확보한다. 기존의 기성복이 아니라 테일러링, 옷을 맞출 때 우리 맞춰 입을 때 테일러링이라고 하죠. 맞춤복,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라는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고, 고려사항은 그냥 고려사항이에요. 고려사항 뭐가 중요해. 고려사항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맞춰놓은 쓴 건데, 근데 보세요. 고려사항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 써야 돼요. 고려사항은. 고려사항은 여기다 써야 되고, 투입 인력이 고려사항이 아니지. 투입 인력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규모의 복잡도나 안정성, 성숙도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지. 이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려사항을 쓰고 고려사항스럽게 여기 맞게 조금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룹핑하고 뽑아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 다음 볼게요. 다음은 OSS. 이번에 이 OSS는 이번에 모의고사 ITP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모의고사에. 근데 보통 우리가 OSS를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냈고, 그리고 특히나 OSS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보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OSS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을 해도 되는데 배포를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구분하는 게 보통 허용적 라이센스와 그리고 이게 카피레프트가 있고 카피라이트 있죠.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죠. 누가 저작권 일을 하나? 네. 저작권이란 말은 무단 복제 방지, 절대 공개 안 됨, 배타적 권리 보호, 창작자를 보호하는 카피라이트입니다. 절대 안 돼. 그리고 카피레프트는 공개해입니다. 공개해. 그래서 카피레프트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추가된 게 스트롱과 그리고 위키 이렇게 추가되죠. 근데 최초에 만든 게 카피레프트 중에서 스트롱이래요. 왜냐하면 OSS 거버넌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만들었으면 민간에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너만 쓰지 말고 자유롭게 배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다 배포해. GPL 계열. 나는 오픈소스 올려놨으면 너는 무조건 다운받으면 네가 만든 거랑 내가 만든 거 짬뽕해서 무조건 다 배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라이센스에 걸려. 이게 실제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송 걸리는 게 많대요. 그리고 위키는 좀 약하게 공개는 하긴 하되 전체를 공개는 하지 마. 그게 그래서 레저라고 해서 조금 순화된 LGPL. 좀 쉽게 말해서 전체 공개하지 않고 그냥 좀 수정된 부분이라도 공개해. 네가 전체 공개 아니라 일부 수정했잖아. 수정이라도 공개를 해야 다른 사람들 같이 쓸 수 있지.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좀 완화된 GPL이다. 너무 100% 공개가 아니다라고 해서 LGPL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AGPL이라고 합니다. AGPL. 예전에는 배포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웹서버에서 API 통신하고 하는 거, 웹서버에서 막 API 통신이 있고 서버를 각자 다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앱을 설치해가지고 배포하는 DLL이나 그런 게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API 받아서 콜 받고, 그러면 이건 배포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라이센스 걸리는데, 그래. 이것도 그러면 배포라고 치고 이것도 공개를 해. 니네가 실제 고객사한테 DLL이나 그런 것들을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것들조차도 네가 어느 정도 수정했으면 수정된 건 공개해라고 하는 게 AGPL입니다. 그래서 GPL, LGPL, AGPL, 스트롱과 위크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요즘 시대는 이제 그건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해.
공개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허용적 라이센스 괜찮아? 의무 공개 없어. 흔히 말하는 아파치, BSD, MI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 그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IT strong, 카피레프트 그리고 weak 여기는 퍼미션, 퍼미시브에서 세 개 정도로 구분해주고 GPL, LGPL, GPL, LGPL, AGPL 여기는 MIT, BISD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 기업이 OSS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라이선스를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만약 오픈소스 만약 사용할 때 야 이거 그 양면성 위배 되냐 안 되냐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 OSS가 라이센스에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는 의무,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활동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답 없죠. 아예 1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물어본 게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표에 프로세스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프로세스는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어디에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프로세스면 여기가 세부 내용이고 설명이 돼야 되고 세부 프로세스. 여기가 프로세스가 돼도 상관없고 구분이 되는 거고. OS 쪽은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죠. 이거는 OSS 거버넌스니까. OSS 거버넌스니까 그거는 정액정과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게 식별 감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없어 보이니까 찾아보니까 뭐 정책 수립 교육 이것도 사실 없어 보이긴 해요. 아까 그보다 훨씬 낫잖아. 그 절차니까. 프로세스니까 라이센스 의무 검토 분석, 뭐 이행 관리 이런 것들 외우지 말고 그 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한 내용들을 조금 발라주시면 그렇지. 어차피 읽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그 OSS 처음에 말한 것들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한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면성과 양면성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같이 추가로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은 하드웨어 산정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가 지금 나온 게 지금 2023년도 12월 6일 나왔어요. 12월 6일 나왔는데 이게 보면 2028년도에 나오고 2017년도에 나오고 2018년도에 나오고 2023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뜯어보니까 이렇대요. 지금 이게 TTAK가 한국정보통신 TTA래요. 우리 TTA 있죠? TTA에서 만든 표준 K야. 코리안이고 12 여기 12 기술 분야래요. 12 여기 12 기술 분야고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정보 IT 쪽을 10이라고 하더라고요. 12 IT가 뭐 12가 뭐고 13이 뭐고 따로 있고 그리고 0292는 그냥 여기 있는 VR 1년 번호 그리고 R12는 이건 아직 이제 버전이겠죠. 버전. 그래서 뒤에 설 보시면 여기 KO 10점이자 10 여기는 10이니까 12는 ISMS 여기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1년 번호고 이거는 그 해당 종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종목. 그래서 TTA에서 만든 코리아다. 그래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실제로 우리가 규모 산정할 때 많이 하는 게 대상이죠. 대상은 CPU 메모리 또 뭐 있죠? 2개 더 있는데. 디스크. 그렇지. 누구야? 오씨. 어디 이렇게 있어? 그래요? 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그 하드웨어가 얼마만큼 잘 동작하는지, 성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시스템 구축 경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량적이지 않고 좀 짬바?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좀 정량적으로 측정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하드 규모인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수참시죠. 수참시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그 규모
규모를 축적을 한 다음에 대상 여기 있네요. CPU, 메모리, 디스크 이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할 때는 단계에서는 총 4단계가 있는데 이건 가이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가이드가 바뀌어도 똑같고 마지막에 3단락에서 참조 모델 결정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조 모델. 왜냐하면 참조 모델 1, 2, 3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이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 성격이나 부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웹서버를 한 대로 쓰냐 아니면 DB 와스를 여러 개를 나누냐라고 그런 구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규모 산정 성능 기준 너네가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성능이 얼마만큼 나와? 라고 할 때 실제 이런 여기 보면 이런 단위를 쓴대요. 실제 그 OLTP에서는 뭐 TPMC 이런 거 TPMC는 뭐냐면 분당 최대 처리 건수, IOPS는 초당 IO 동작 건수.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용어들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용어를 측정을 해서 하드웨어가 얼마만큼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절차에서 3단계에서 실제 참조 모델을 어떤 걸 쓸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성격이나 부하 규모에 따라서 참조 모델 1, 2, 3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이 굉장히 단순하거나 심플한 게시판 정도만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왓스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할 필요 없으니까 통짜로 웹 어플리케이션 DB를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로 쓴다. 이게 참조 모델 1이고 참조 모델 2는 웹이나 응용 서버 그리고 왓서버 DB 계층을 2개 서버로 분리한다. 그리고 참조 모델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용량이나 요즘같이 AI 분석하는 데 같은 경우는 왓스나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DB 계층을 다 각각 분리해서 3개의 서버에 존재하는 이렇게 3개로 구분한다. 이게 참조 모델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조 모델 1, 2, 3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조 모델 1, 2, 3이랑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수참시 그리고 그 하드웨어 규모 산정하는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에서 측정하는 측정 지표 IOPS나 아니면 TPMC 이런 지표 숫자들까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드웨어 규모 산정 같은 수참시 네, 여기도 참조 모델 결정 이런 것도 참조 1, 2, 3 있고 마지막에는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대충 쓰면 되죠. 다음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SP 인증. SP 인증 문제가 134회 응용이 최근에 나온 게 134회 응용 4교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능법 21조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번에 가이드가 나와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원래 1등급이 없었는데 1등급이 생겼잖아. 지난 기수의 마지막쯤에 한번 냈을 텐데. 기억나죠? 네.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21조에 의거해서 개발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역량 수준 기업에서 너네 기업이 얼마만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체크해 볼게. 너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너네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인력은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내가 하나씩 다 체크 한번 해볼게. 알았어, 한번 해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5개 영역에서 할 거야. 5개 영역이랑 16개 평가 항목을 너네 볼 거야. 어떤 영역? 프로젝트 관련 영역, 그 프로젝트 계획이나 실행, 통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 영역. 프로세스 수행하는 품질 보증이나 형상 관리 같은 지원.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은 성숙도와 같은 개선. 네. 성숙도와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관리, 개발 관리. 이렇게 5개 영역을 총 16개로 볼 거야. 5개는 아셔야겠죠? 5개는 알고 16개는 그냥 16개 대충 쓰면 되고요. 그래서
5개의 영역에서 나는 너네 기업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측정을 할 거야. 알았어, 봐. 그러면 등급을 줄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1등급은 들어간다. 1등급은 개발이야. 1등급 너네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개발은 쉽잖아. 그냥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기술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일단 볼게. 그거 기능조차도 동작하지 않으면 니네가 무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시에는 2등급 이상을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글에 써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2등급은 야 개발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개발도 들어가고 지원이랑 너네 지원하는 뭐 형상 관리도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프로젝트 관리하는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평가할게. 그리고 마지막 3등급은 이외에 추가한 조직 관리. 조직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진짜 중요하잖아요.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총 3등급을 통해서 너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게. 여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개발 3개, 5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첫 번째 나온 책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 보였던 무슨 책이죠?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보통 인증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책을 보통 말하거든요. 정책 기관이 있고 인증 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 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도 의아해서 아까 헷갈렸을까봐 가이드를 붙여 넣었습니다.